자, Chapter 5입니다. Individual Difference. 여기는 사실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니까 제가 딱 설명하는 부분만 잘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에 화두로 던지는 것도 질문이 이 여기서 이야기에서 나온 이 아이가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특징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이점. 자, 그래서 question under the rubric of individual difference, 개인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self-regulatory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6판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self-regulatory 테크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것을 A박스에서 써서 설명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한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학습자들의 특징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언어학습에 유리한 성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은 이거는 교수법과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학습 전략적 측면입니다. 러닝 스트래티지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효과적으로 써서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시간보다 빠르게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녹여서 적용하는 것이 전략 기반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Strategy Based Instruction은 교사가 교실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Strategic Options for Learners, 학습자들이 굿 러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적인 측면을 학습 요소로 전환시킨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이런 전략적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요소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의식을 올리고 연습을 시키고 또 성찰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사실 전략 기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harsh criticism이 나왔던 것이 이런 스트래티지가 뭐야? conceptually ill-defined. 뭔데? 정확하지 않잖아. 전략이 뭔데? 라고 막 이렇게 많이 따졌다 해요. 크리티시즘이 많았는데 굉장한 권위가 있는 옥스퍼드 교수님이 self-regulation이다 라고 하는 루브릭, 범주를 바탕으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self-regulation 혹은 앞에 있었던 뭐라고 있었어요? self-regulatory strategy라고 한 거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을 아는 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략적 방법을 통한 효과적 학습을 하는 모든 학습을 regulatory, self-regul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금 5판에 없던 것이 6판에 나온 것은 전략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런저런 학자들의 이견이 있으니 옥스퍼드 교수님이 이 말로 다시 재정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에서는 전부 다 전략 기반 수업으로 이어집니다. 됐죠? 자, attention을 아이들에게 크로스 컬처럴, 문화와 상관없이 이런 학습, 보편적 학습 전략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전략입니다. 이 문화적인 것과 보편적이라고 했던 것은 서구 아이들은 질문을 좋아하고 동양권 아이들은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서구권에 맞는 것을 우리한테 들이대서 이거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따라서 보편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에 있어서 학습자의 성향인데 Style, learning, thinking, operating on our environment. Styles are what learners belong to the table. 자,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learner가 belongs to the table인데 table은 당연히 언어학습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기여하는 것,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인디비주얼적인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성향들, 이런 것들이고요. enduring tendency,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성찰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뭐 ambiguity에 대한 애매모호함에 참을성이 좀 없고, 타고나게 anxiety가 좀 없는 사람도 있고, anxiety가 타고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아직 연구 대상이지만 왜 저 아이는 타고날 때부터 엄마에 대한 집착과 불안감이 심할까? 인데 개인적인 스타일인 겁니다. 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러닝 스트래티지는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contextualize better plan, battle plan. 항상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싸우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전쟁 용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개념을 이해할 때 훨씬 빠르고 머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 전쟁하는 방법인데, 전쟁은 뭡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저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입니다. 거의 이런 유사한 말로 요즘은 게릴라 이렇게도 칭하지만은, 적군의 약점을 이렇게 탁 옆에서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언어학습을 봤을 때도 그러한 전쟁과 유사하다. 학습자가 불리한 상황이 있지만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통제하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원래 있는 모양에서 조금 모양을 바꾸면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더 받아들이고 또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specific actions, behavior, 테크닉 등등을 learning strategy라고 한다. 정답이 learning strategy냐 communication strategy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학습, 인풋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외국어라고 하는 듣는 것, 읽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마다 다르다입니다. within individual, 학자들마다, 여러분들은 뭐 듣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읽는 것을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학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다시 군사 용어 썼어요. 어택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 하나씩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리플렉티브냐 임퍼시브냐 머스트래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러닝 스타일 아니고 러닝, 아니 미안, 여기 지금 잠깐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커그니티브 스타일, 러닝 스타일인데 여기는 지금 스타일 언급하는 겁니다. 커그니티브적인 측면에서 러닝 스타일이 리플렉티브냐 임퍼시브냐, 학습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하지 않는 타고난 원래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도 쭉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러닝 스타일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은 깊이 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좌뇌 성향이냐 우뇌 성향이냐, 이거 뭐 앰비규리 톨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열거했던 것일 뿐이고요. FI냐 FD냐, Field Dependent, Field Independent. 자, Field Independent는 굉장히 분석적인 학습자입니다. 숲을 보기 전에 나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 같은 것에 굉장히 유능한, 잘하는,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고요. Field Dependent는 항상 전체를 먼저 봅니다. 장이 있으면 필드 안에서 전체를 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언어 형태를 보기보다는 의미를 봅니다. 의사소통을 먼저 이해합니다. 자, 이런 것이 dependent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field sensitivity라고 바꾼 겁니다. field dependence는 field sensitiv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사실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뇌냐 좌뇌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뇌는 분석적입니다. 우뇌는 종합적인 정보 처리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저 사람이 좌뇌 성향인가 우뇌 성향인가 묻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뇌 중심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딱 표시가 제일 먼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을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공감을 굉장히 잘 해주고, 시계를 보면은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시계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미지화해서 항상 이해합니다. 이미지화하고 추상화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정보 처리, 느낌을 이해하지 분석적인 세부적인 분석된 거 안 합니다. 지갑을 열어보잖아요. 지갑에 항상 카드가 꽂혀 있는데 똑같이 꽂혀 있으면 좌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석적입니다. 참조로 그냥 얘기 드렸습니다. Ambiguity Tolerance는 언어학습에서 꼭 필요한 인내성입니다. 참을성. Ambiguity가 말이 붙었던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propositions that fit into acceptable place into cognitive organizations. If they do not, they are rejected. They are rejected.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일치하지 않으면인데, 내가 인지 기저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랑 잘 연결이 안 되면은 뱉어버린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유의미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심하다인데, 사실은 이것이 유의미한 학습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지나쳐서 부작용인 겁니다.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contradiction적인 information, 앞뒤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rules do not only differ from but are internally inconsistent.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많아요. Successful languag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wish-wash라고 하는 말을 결국 쓴 것은 그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wish-wash는 그래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는 결국 이쪽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 롤러닝의 특징, 유의미한 학습이 아닌 겁니다. 지난번에 유의미한 학습은 이렇게 서로 의미의 연관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시워시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아예 각 엔티티 간의, 개체 간의 관계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ED? ED인가 보네. 다음에 또 study 나서 뭐지? 또 study인가 보네. 이렇게 ED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 그냥 그런가 보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went가 났을 때 지나치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타고난 러닝 스타일인 거예요. reflective, impulsive, 충동적이냐 성찰적이냐인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거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왜 천천히 하냐면은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렉티브는 항상 시간을 중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주었을 때 시간을 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을 리플렉티브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임퍼시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임퍼시브는 systematic thinker and wait on the consideration of problem, work out all the loopholes, then after intensive reflection, venture out solution. 자, 어쨌든 여기는 reflective를 얘기를 한 겁니다. reflective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고요. impulsive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갬블링이라고 했는데, 갬블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좋은 겁니다. quick gambling. 여러분 조심하세요. reflective는 좋은 거, impulsive는 나쁜 거, 또 반대도 그렇고 아닙니다. 갬블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것도 그럴 거야 라고 빨리 탑다운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기에서, 리딩에서 우리가 탑다운 프로세싱 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임퍼시브적인 성향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텔리전트 게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스키마와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논리적 합당한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텔리전트 게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타고난 성향이고요. 뭐 비주얼적인 오러토리, 키네스테적인 스타일도 개인적인 스타일이다라는 거. 시각을 강한 사람, 듣는 것에 학습이 용이한 사람, 키네스테릭, 몸을 움직여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수업에 피지컬적인 액티비티가 있으면 이런 아이는 너무 좋아하죠. 데몬스트레이션, 뭔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그 다음 넘어갑니다. Autonomy and Awareness 돼 있는데 여기 디자이너 메서드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수업은 자 121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Teaching method was teacher-centered 였다. Student enter classroom에서 쭉 듣는 것, 이런 것들은 teacher-centered이고 교사는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입니다. 교사가 앞에서 뭔가 지시하고 tell 이런 것들이 프로시저로 해가지고 시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을 한 다음에 외우게끔 하게 하고 번역하게끔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meaning과 폼의 통제권이 교사에게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CLT로 바뀌면서 autonomy가 중요하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식이 전환이 되면서 20세기에 전환이 되면서 empowerment, 학습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learner centered approach인데 여기에서 핵심이 지금 이제 emphasize learner to initiate oral production, 스스로 말을 하게끔 하고 발견하게 하고 문제 해결하게 하고 그룹 워크하고 콜라보레이티브 하게 하고 셀렉팅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목표가 autonomy를 촉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보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take charge,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학습에 책임을 지게끔 하게 하는 것. 자, keeping with the popular self-help manual, 스스로 하는 방법들이라든가 weight loss on how feel the okay language teaching profession began to encourage to take charge 했는데 이 모든 autonomy를 촉진하는 방법이 결국 스트래티지에 초점이 있다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autonomous method learning 이렇게 하는 것은 autonomous learning method라고 하는 것은 strategy awareness를 올린다. 러너의 awareness on strategies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시험에서 커멘터리의 박스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raise awareness on learner의 strategy입니다. 그러면은 why? 왜 그렇게 하는가? autonomous learner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Awareness of the own process of learning. 자기 학습의 과정에 뭐가 있겠어요? 이 학습의 과정에 뭐를 알게 될까요? 그거에 awareness를 올리면 뭘 자각하게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하면 요지를 찾구나. 이런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strategy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encourage, monitor their own learning process,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항상 공통적인 공통 명사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이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인지적 전략이건 초인지 전략이건 학습자들은 autonomous learner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 보겠습니다. Few courses in language provide such opportunity for learners to become aware of language learning was all about what they could do to become better learner. 대부분 수업이 스스로 학습 과정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유능한 학습자가 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수업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consciousness rais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백드럼 대두되면서 나왔던 것이 자 awareness raising among adult learners around the world의 초점이 전부 다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식 상승을 시키는 것이다. 메타코그니티브적인 어웨어니스를 올린다입니다. 자, 이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를 올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학습의 과정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토노머스 러너를 될 수 있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이 과정이 어떠한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리면은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가장 인간의 큰 두려움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fear of unknown. 영어 배우고 싶은데 영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뭐 하나 모를 때마다 사전 찾아보고 시간이 걸리고 추측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잘못된 방법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본질을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Metacognitive Awareness인데 of their ongoing learning. 모든 이것이 학습의 인지적 과정, 전략적인 측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위에서 보게끔 해주어 버리면은 내가 하더라도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fear of unknown, 모르는 것의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겠죠. 뭐가 탄생하는 겁니까? autonomous learner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명사는 autonomy가 촉진된다. 한 단어로 다시 autonomy가 촉진된다. facilitate autonomy. 그러면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스트래티지를 계속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티칭 로그를 교사가 쓰면은 목표는 goal은 teacher goal은 to facilitate learner autonomy 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autonomy이고요. autonomous learner 두 단어이고요. self-regulation, 이 용어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탄생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ccumulation of research autonomy 나오죠? 이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의식 상승을 올리는 것에 있는데 학습자들이 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self-regulation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autonomous process of developing awareness, setting goals, monitoring, using effective strategy, holding positive belief oneself. 자, 하나씩 쪼개 볼게요. awareness의 과정에 있는 거, 목표 설정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이거는 초인지 쪽입니다. effective strategy 쓰는 것은 인지적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positive라고 하는 것은 affective 전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략인 것이죠.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스로 하기, autonomous learner가 되기 위해서 self-regulation을 학습 상황에 적용시킨다 입니다. 됐죠? 이거를 S2R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학자가 이러한 개념을 strategic self-regul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시험으로 기입형으로 출제될 수가 사실 옛날 뭐 90년대 초 문제도 아니고 잘 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autonomous process learner가 되기 위한 autonomy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al suggestion for teachers and learners develop autonom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델은 옥스포드, 사실은 이 교수님은 유명한 그 전략 기반 수업을 만든 교수님인데 autonomy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입니다. 이렇게 자꾸 원서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적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문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러너의 액팅이라고 한 것은 전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Practice of strategy입니다. 자, awareness without action.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plethora of strategy, self-regulation strategy. 그러니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인 거예요. 요지 찾는 방법, 모르는 단어 찾는 방법, 그리고 프리딕션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battery of new strategy를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적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략 기반 수업 자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전략, 이 뒤쪽 부분에 다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너무 꼼꼼하게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strategy, 자,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 것, 그죠? different one individual, 사람마다 다른 건데 strategy는 specific action that we take solve given problem that consider within each individual. 각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전략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타일은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스트래티지는 한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전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strategy broadly procedure that facilitate learning,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절차이다, 방법이다 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식적이다 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방법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한다 입니다. 만약에 요지찾기라고 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초점을 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업은 결국 인텐시브적인 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인텐시브적인 리스닝, 인텐시브적인 리딩을 시키는 겁니다. 의식적인 스트래티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요지찾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엑스텐시브적인 리딩을 한다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원서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의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식적으로 방법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킬과 스트래티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 찾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텐시브적인 러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머지 옥스포드의 뭐 택틱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 전략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 이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택틱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쭉 좀 넘어가고요. 커그니티브는 여러분 제가 구분만 잘 해서 보도록 합니다. Cognitive Strategy는 먼저 Construct, Transform, Apply L2 Knowledge. 자, 학습자들이 실제로 학습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미를 컨스트럭트하고 바꾸고 어플라이하고. 자, 질문. 이것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똑같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잘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우리는 조작이라고 합니다. 머티리얼의 머니퓰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커그니티브의 보편적인 특징은 조작을 합니다. 자, 리피티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피티션도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cup of coffee가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cup of coffee, 이렇게 이제 여러분 혼자 중얼중얼 해보는 것 리피티션인데 그것 역시 제시된 나에게 입력에 대한 조작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커그니티브 전략입니다. 커그니티브 전략에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 앤 택틱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 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방해입니다. 플래닝, 오거나이징, 모니터링은 메타로 적어 놓으세요. 5판과 6판이 넘어오면서 조금 제시되는 시험과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판 그냥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 적용을 합니다. 이거 코그니티브라고 적혀 있죠? 다시 재정립해서 이 책이 택틱으로 분류를 해서 이래요. 여기는
플래닝 하는 과정과 오거나이징 하는 것과 모니터링 하는 과정은 사실은 메타입니다. 여기 예를 보세요. Deciding attempt to specific language input situational detail that will cue 라고 한 거. 어떤 언어적 입력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결정하기입니다. 직접적인 학습 과정과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메타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evaluating도 메타입니다. using senses, creating visualization and pictures to remember 이런 것들은 mnemonic strategy. 여기부터가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배경 지시를 활용을 하여서 어떤 개념을 연상을 시켜서 비교해서 하는 거라든가 규칙을 도출하는 거, contextualization, going beyond data, predicting words and forms and context 이런 것들이 cognitive이고요. 나머지 위쪽 evaluating은 planning, monitoring, evaluating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초인지 과정입니다. 어펙티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응원할 때 사실 가장 잘 학습이 좀 긍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남의 말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사실 이걸 달라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펙티브 스트래티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가르쳐도 계속적으로 난 영어 뭐랑은 좀 안 맞나 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사실은 학습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말 한 10번만 해보세요. 난 영어 교사가 아닌가 봐. 이게 내 진로가 아닌가 봐. 뭐 이런 말을 몇 번만 하면은 나의 뇌는 나를 그거를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10번만 하면은 거의 자리 잡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감정을 먼저 통제해서 감정에서 인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인지 전략으로 사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ocio-Cultural Interactive Strategy. 자, 여기는 소시오-어펙티브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ffective supporting emotions, minimizing negative emotion 등등등등등 있는데 여기는 effective적인 분류표입니다. socio-cultural interactive는 자 여기 보시면은 interacting to learn, interaction, 그 다음에 뭐 guessing intelligently,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소시오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uessing intelligent 이것도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언어적인 단서를 추측하는 것 그리고 그래머 문법이나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데 다분히 임퍼시브적인 성향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는 겁니다.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쓸 때 어떠한 과정을 봤을 때 논리가 있다는 말이죠.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어떤 그 확실성은 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충분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guessing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recycle, replay, 뭐 이렇게 몇 번 듣고 나면은 re라는 의미가 어떤 것 같대라고 intelligent guessing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compensation strategy 부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